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노년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막연하게 지금 버는 돈을 나중에도 계속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그다지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퇴직금이 뭐 나중에 노후를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집 사는데 투기하는 데 많이 써서 퇴직금도 그다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나중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 그게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퇴직할 때쯤, 은퇴할 때쯤에서 통장에 잔고에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하고, 대만이나 일본은 1억 이상이라고 하고, 미국은 2억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견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한국은 부동산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자산들이 많다 보니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통장에 잔고 1,000만 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장에 잔고 1,000만 원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또 정신 나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퇴직금으로 한 2-3천만 원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통장 잔고라고 얘기했지 퇴직금을 얘기한 게 아니죠. 퇴직금은 최소 그래도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쌓여 있겠죠. 퇴직금 말고 언제든지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참 이놈의 나라는 참 웃기는 게, 특히나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혼자 급발진해서 울컥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희한한 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전세가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집주인에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댓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주인 나쁜 놈, 집주인 사기꾼, 전세 나간다 그러면 돈 줘야지, 집주인이 왜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냐, 전세금이 네 돈이냐, 이렇게 엄청 몰아붙였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전세기간이 만료하고 난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지, 계약기간 중에는 돌려줄 의무가 안 생기죠. 그걸 얘기한 건데, 그런 제가 얘기한 것들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은퇴할 때쯤에서 통장에 1억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하면 또 온갖 개소리들을 해댑니다. 확인 안 된 얘기들 있잖아요. 나는 통장에 2억 있다, 3억 있다, 5억 있다, 요새 1, 2억 없는 사람들이 어딨냐, 우리 딸도 통장에 2억 있다, 개소리를 막 해댑니다. 자기 딸이 이제 30살인데 자기 딸도 통장에 2억이 있는데 세상에 주변에 통장에 2억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개소리들을 해댑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그 댓글을 단 사람 보고 통장 계좌 가서 확인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곳이 이제 온라인 시장이더라고요. 온라인 세상이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뻥을 치든 뭘 하든 간에 실제로 중요한 건 그 개개인들이 실제로 이 노년을 살아낼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냐 없냐인 건데,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고 노후 준비하기가 결코 소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에서 일정 부분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의
핵심이고 결론인 거죠. 지금 어떻게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최대한 나중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55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65세가 되면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게 조직이 놔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를 그렇게 허락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부모를 이렇게 부양해야 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도 이제 제 지인들, 고참들의 이제 부모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큰 수술해야 돼서 또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지 돈 들어갈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자녀 결혼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아마 부담 지울 거다라고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겪는 현실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어떻게 대비할까,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걱정, 두려움 이런 걸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매월 일정 금액을 따로 떼내서 IRP 같은 걸 뒀든지 아니면 뭐 적금을 들든지 뭐가 되었건 간에 해서 나중을 위한 준비를 해 놓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야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요즘은 나이가 60대 초반, 중반이 되어도 여전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00만, 250만원 주는 일자리 좀 힘들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달라붙어서 일하고 열심히 이 생활비 쓰고 또 남는 금액 또 아끼고 절약해서 또 저축하고 살더라고요. 나이 60대 중반이신 분들도 그렇게 사는데 제 고참 내일 모레 70을 앞두고 있는 그분도 지금 부지런히 일해서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축하고 또 아껴서 살아가려고 각오하고 또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본받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시점장 하다가도 그만두고 나와서 아파트 수리하신다는 분도 있는 세상이라고 하니 우리는 더욱더 그런 분들의 이 지역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잘 좀 강구하고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